진흙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여 사바세계 밝힐 듯한 청아한 모습이여 맑은 영혼 속에서 중생에게 옷주시는 하는 보살님의 화신이시여 귀나긴 겨울을 떨쳐버리고 봄을 맞아주는 홍려한 꽃처럼 풍요의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을 안겨주는 국화꽃처럼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 사발을 밝혀주고 삼독의 찌든 때를 씻어주시는 가는 보살 화신이시여 진흙물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여 사바세계 밝힐 듯한 청아한 모습이여 내 영혼 속에서 중생에게 옷주시는 하는 보살님의 화신이시여 귀나긴 너울을 떨쳐버리고 봄을 맞아주는 목련 꽃처럼 풍요의 가을을 맞이하여 사랑을 안겨주는 국화꽃처럼 한 송이 연꽃으로 피어나 사발을 밝혀주고 삼독의 찌든 때를 씻어주시는 가는 보살 화신이시여 삼독의 찌든 때를 씻어주시는 가는 보살 화신이시여. 이제 7월 되니까 다들 오시는데 덥하다고 덥다고 하시는데 아직 더위는 시작 안 됐죠. 예, 다음 주 다음 주부터 유럽은 지금 덥다고 난린데 우리도 이제 한 두어 달간 굉장히 더워야 될 것 같고 어떡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더위 속으로 기후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서 여러 가지 우리들 인간의 업장이죠. 그렇게 해서 다들 또 고생하는데 이렇게 고생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약한 자들이 항상 또 더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생명체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한 생명체가 먼저 또 멸절에 아주 아픔을 겪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 안에서도 또 가난한, 약한 이 부분들이 먼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가 뭐 직접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뭐 더워 죽겠다,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런 소리는 안 쓰고,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저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름을 잘 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백중 기도하니까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정겨운 또 얼굴들도 보고 공양도 하시고 하면서 여름을 잘 나길 바라면서, 86쪽 오늘은 일합 이상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6쪽 금강경 일합 이상분에서 뭐 두 단락의 내용인데, 이제 먼저 이야기하면은 수보리 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 쇠미진 의운하오 시미진 중 영이다부하.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분쇄하다 할 때 쇠자입니다. 쪼갠다는 이야기죠. 미진으로 쪼개면은 어떻겠느냐. 시미진 중 이 미진들이 영이다부하, 얼마나 많겠는가. 삼천대천세계를 먼지털, 미진이라는 건 아주 미세한 먼지로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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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이 이야기가 뭐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는 일상의 여러 가지 사건, 현상, 상황들을 쪼개 놓고 하는, 왜 쪼갤까요? 했을 때는 원인을 따져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차 타고 쌩하고 오다가, 하고 오다가, 아니 그냥 뒤에서 다른 차가 나를 쾅 받았어요. 쾅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쾅 부딪혀서, 차 타고 가는 이유가 다 빨리 가려고 하는 건데 쾅 부딪혀서 내가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쾅 부딪혔을 때 그때 생각하죠. 아이고 그냥 내가 한 5분만 늦게 출발할까. 5분만 늦게 출발했으면 그 사람하고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났겠지. 그러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유 그냥 내가 5분만 늦게 출발할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아예 차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차를 안 샀으면, 아니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지만 않았으면은,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내 부모도 이 땅에 없었으면 차 꽝 부딪히는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니 내 부모가 없고 내가 없었는데 차가 꽝 부딪힐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요렇게 자꾸 원인을 따져가 보면은, 원인은 그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뭔가 과를 결정적으로 부르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진짜 번세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저것이 다 원인이 돼요. 이것저것이 다 원인이 되어서, 원인이랄 게 나중에 보면은 이 세상도 없어져야 되는 게 원인이 돼.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러면 원인 따진 게 잘했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될까?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조언드리는 게, 어떤 일이 생기면은 원인 따지래요. 아니면은 수습하래요. 수습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인 따지는 것은,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은 나는 객관의 세계로 착 빠지는 겁니다. 내가 객관의 세계로 빠지면은 나는 책임이 있을까?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걸까? 책임에서 빠져나와서 원인을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항상 탓하기를 좋아하고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원인을 자꾸만 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이 세상 살이에서 책임을 모면할 방법은
그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책임과 의무는 내한테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원인을 따집니다. 원인을 따지니까 세상은 해결이 있어요. 그 원인 따지다 보니까 또 싸워요. 예. 그 원인 따지다 보니까 또 싸우게 되고, 그 원인이 사람들은 수보리언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나누고 보니까 매우 많죠. 예. 그래서 원인인데, 그 원인을 원인이라 하지 않고 지금 건강경에서는 미진이라 그러잖아요. 미진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야. 그냥 사소한 거야. 사소한 것이 미진입니다. 사소한 것이 미진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진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류자 그것을 원인이라고 자꾸만 있다고 따지는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참 뭐 요즘 오늘도 우리 아침녘부터 에어컨을 틀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에어컨 가지기 그렇게 힘들다며. 예. 그렇죠. 거기가 더운 기후가 아니니까 에어컨 킬 생각 안 하다가 요즘 뭐 40몇 도씩 오른다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다음에 습한 기후도 아닌데 막 습도까지 생기니까 사람들 못 살죠. 그다음에 또 아니 그것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예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큰 사회적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게 에어컨이든 뭐든 냉방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난리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집집마다 에어컨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는 더위에 한숨 돌려서 '아이고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고. 그럼 '왜 이렇게 더워졌는가.'에 대한 고민을 예 많이 해 봐야 된다. 사실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의 괴리는 항상 문명은 자연을 이방하게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좋은 말로 문명이지 문명은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은 항상 자연의 상태 즉 소위 이야기해서 뭔가 에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고 하는 것에서 입안하는 나 혼자 이기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건 항상 이기심에서 작동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 욕망의 강화는 항상 자연과 위배되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는 자연에 살아요? 문명에 살아요? 우리가 문명에 살기 때문에 욕망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뭐냐면은 우리가 다들 예상하고 있고 결국 기록하겠지 언젠가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은 지 욕심 챙기다가 한꺼번에 다 몰락했다.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자제를 뭐 저질에 지른다고 지구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지구는 리셋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의 자연 환경은 항상 우리보다 광대하고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데 결국 우리가 멸절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문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겠지. 그래서 오래 살아남은 자가 잘난 사람이냐 했을 때는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반성을 해 보고 지구상에서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요? 욕망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갔다라는 중요한 기록을 또 남기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 그러한 어떤 거시적 관점도 있지만은 작게는 또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석 저런 분석을 했을 때 분석이 너무 허무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불적 불설 시미진중 소유자. 만약에 신류 그것이 원인이 있다면 미진이라고 이야기 부처님께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심행미진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미진이라는 것은 미진이 아니라 이름하여 미진이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인 것은 사실이요. 소위 이야기해서 제가 2000년도에 대원정사 처음 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감정적으로 날져 있습니다.
날려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아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요. 예. 요즘은 사람들이 날져 있어요. 무덤덤해요. 요즘 무덤덤합니다. 또 왜 그러냐니까 그 날져 있는 감정의 마음이 지금 26년 동안요. 깎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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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여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뭉텅뭉텅뭉텅 이래 된 거예요. 아니고 처음부터 뭉텅하지가 않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시면은 다들 아유 깜짝 놀랍니다. "아 대원정 사람 너무 가족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저거 식구보다 우리가 더 오래 같이 사는데. 여러분 오늘 솔리 왔지만은 솔리 할매도 솔리 오래 보고 살아, 내 오래 보고 살아. 솔리가 외국에 살기 때문에. 예. 간혹 가다 온단 말이에요. 6 개월에 한 번씩 정도 온단 말이야. 근데 저는요. 최소한 매주 본단 말이야. 매주 보니까 가족 아닌 가족이지. 가족 아닌 가족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가족처럼 될 수밖에 없지. 걱정하고 서로 알고 뭐냐면 이해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족 같은 거야. 계속 부단이 모였기 때문에 가족 같은 거예요. 부단히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가족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으로 다 생각하기를 '아유 다들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서로 화합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지만은 그것은 언어적 예 좋은 관념의 수사에 불과합니다. 가족처럼 다정하게 예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려면은요 개인 만나면 얼마나 처음에 불편한데요. 우리 보살님들 처음 첫날 밤에 예 "좋았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안절부절했어요. 아. 한번 듣지 몰라 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다음 아침에 머리도 빗고 했거든. 요즘 머리 빗어요. 파마한 거 턱 올려 가지고. 예?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밥 차려요. 예. 모르겠습니다. 내가 안 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오래 보내야 그런 소위 뭐냐면은 화합된 우리가 소위 해서 정이라고 얘기하지. 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고 서로 진짜 그냥 그런 시간도 없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났지? 저런 일이 생겨났지?'라고 따진다면은 천만 가지의 일이 있겠지. 그런데 같이 오랜 세월을 지내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면 "왜?"라고 따져요. 서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 서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왜?'라는 생각을 가지질 않게 됩니다. 따질 이유도 없고요. 누가 먼저 솔선해서 해결하면은 좋잖아요. 솔선해서 해결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미진중, 즉비미진중, 심행미진중. 그래 사소한 것도 그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 다 모이고 모여서 참 아름다운 것이 된다 말이죠. 세존이시여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직비세계 심형세계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아니 우리가 우주를 은하의 우리가 천문학자들이 삼천대천세계를 한 은하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이야 밤에 일어나서 하늘 보면 은하수가 관찰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저게 별인가?'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인공위성입니까? 인공별이지 인공위성. 인공별. 예 그걸 바라보게 되는데 삼천대천세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광활해서 끝이 없고 그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우리를 세계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계를 규정하는 덕목 중에서 동양에서 가장 유명한 덕목이 음양조화야. 유교는 그것에 대한 규정을 하질 않습니다. 인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계에 대한 규정을 잘 안 한다면 우주에 대한 규정을 그런데 뭐냐면 도교 즉 노자 장자 하는 데서는 뭐라고 세상을 규정하느냐니까 음과 양이 조화롭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질서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질서가 있다라고 세계를 파악하지. 세계를 음양의 조화를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것이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서 7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오행으로 파악을 하지. 그래서 오행으로 파악하는 게 뭐죠? 우리가 월, 화만 빼고, 예? 수, 목, 금, 예? 수, 목, 뭐 말하노? 화, 수, 목, 금, 토. 그게 이제 오행이 되는 거죠. 그 오행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화가 많아요, 수가 많아요, 예? 목이 많아요. 이제 한의원 가면 그거 따집니다. 진맥하면서. 왜냐하니까 한의의 진맥의 방법은 오행을 따지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진맥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많니. 사주 보면 또 그렇게 따진다. 사주 보면은 그래서 화가 맞느니 목이 맞느니 그래서 목하고 수하고는 맞지를 않고 저거 말도 되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상을 규정하면서 따지죠. 삼천, 대천, 세계를 각 세계로 이렇게 따집니다. 요즘 우리가 세계를 따지는 방식은 뭐죠? 적어도 세계는 어떻게 못 따지지만은 우리 심리 세계를 자꾸만 따지려고 해서 MBTI로 따집니다. 그래서 막 융이 나눠준 대로 서른 대저 서른 몇 가지로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뭐 N이니 T니 뭐 S니 뭐 I니라고 하면서 막 따지죠. 예, 따지니까 옛날에 뭐냐면 오늘의 운세 보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아. A, B, O로 따지는 혈액형보다 더 합리적으로. 아, 그렇지. 여러분, A형이 내성적이요, 외향적이요? 옛날에 다 내성적이라 해야겠다. A형은. O형은요, 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슨 형일까요? 니는 알고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어, 어. 아, 자꾸만 내 비밀을 이야기하려지 말고,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따지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야기했지만,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이, 예? 7색 같지만은, 색으로 나누면 10만 가지 색도 더 돼요. 나눌라 치면은, 그 각 색의, 뭐냐, 느끼는, 우리가 감성은 빨간색이면서도 미묘하게 다 달라요. 어. 제가 안 그럽니까? 제 옷이 회색이잖아요. 저는 회색. 저는 굉장히 눈이 회색 친화적이잖아. 그러면 회색을 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저는 예, 편안한 느낌부터 해서 회색 안에서도 저거는 그냥 좀 뭐냐면 편안한 느낌도 있지만은 덜 고급지고 세련되지만 회색 안에서 그런 느낀다니까. 회색에서도 세련된 회색이 있어요. 회색이 약간 은빛이 나줘야 돼. 아니 회색에서 은빛이라니 말이 되나? 하는데 약간 은빛이 나는데 은빛도 거뭇해태한 은빛이 있고 예? 상쾌한 은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이야. 빨주노초 파란보도. 그렇게 구분이 안 된다니까. MBTI로 사람 마음을 구분하고 성격 유형을 구분한다. 에이, 이거는 뭐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로 그렇게 보시면은 좋겠어요. 좋은데 그렇게 세계나 심리적 세계나 세상의 세계를 분석을 분석이란다. 그렇게 규정을 하지. 연역적 규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즉비세계 그게 세계가 아니라 시명세계. 아니 그런 뭐냐면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있으면은 편하단 말이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되는 친구가 있어서 부산 이제 영도 제 고향 아닙니까? 영도 앞바다 가서 참 옛날에는 영도 다리가 그렇게 긴 다리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무슨 얼마나 작은 다리인지 그래 그 앞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촥 보는데 멀리 보니까 빨간 등대, 하얀 등대가 있어. 여러분 바닷가 보면은 등대가 빨간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죠. 왜 빨간 등대, 하얀 등대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죠. 그 교통 체계입니다. 예. 빨간 등대 쪽으로 들어와야 돼. 하얀 등대 쪽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안 부딪혀. 그러니까 바다는 넓잖아요. 바다 위에 뭐야 차선을 배선을 그려 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등대를 갖다 놓고 어떻게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라는 세계 공통의 뭐냐면 규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빨간 등대 쪽으로 쭉 보고 오는데 여러분 하얀 쪽으로 더 치우쳐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덜 치워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위반한 거요? 그때는 안 부딪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심하면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계라는 규정도
그런 규정이 있지만은 그 규정이라는 것이 비세게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 거야. 아니 사람의 슬픔이 속상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 슬픔이나 속상함도 천차만별이 있습니다. 자, 그 속상함과 하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속상함, 슬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친구가 어떤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 예예. 나도 지난번에 이거 겪어 보니까." 하면은 그게 동병상련은 되지만은 그 겪은 게 같은 경우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우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냥 어떻게 어? 그 슬픔 그것을 알아줘야 될까요? 예. 알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을 그 슬픔을 그 마음을 이러쿵저러쿵 따집니다. 따집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요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누가 사주를 물어봐 서 예. 여러분 사주는 한국 시간으로 잡아야 돼. 미국 시간으로 잡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사주라는 것이 연월시가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한국 시간으로 잡을 수도 없고 미국 시간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한국 시간으로 잡아서 사주라면 그건 로컬 진리인가? 아니 로컬한 진리가 무슨 진리요? 진리라는 건 보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사주를 따진다는 것도 그뭐 MBTI 따지는 것보다는 더 부정확하다 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옆에 뭐 자녀한테 MBTI를 따져 달라 그래. 아니 요즘은 그냥 휴대폰 대고 AI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고 어디다 돈 주고 그냥 하지 마세요. AI한테 예, 예, 챗봇이나 내지는 그 뭐야 그 뭐라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어이 제미나이 프로 정도는 내가 저는 뭐 아직까지 돈 주고 안 쓰는데 곧 쓸 것 같아. 근데 저항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날로그식 지식이 좋아서 저항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미나이 프로에게 심리 뭐냐면 검사 해석을 맡기니까 뭐 소위 해서 심리 분석자들보다 더 잘합디다. 더 잘합디다. 그래서 야 참 이 '대단한 세계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기는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외우고 내지는 생각하고 하는 지식의 재미가 저는 더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질문하고 해서 답을 얻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좋으냐?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어디 갔네. 죄송합니다. 88조 시명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일 땐 즉시 일합상 만약에 있다면은 일합상이 된다는 일합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동양에서는 음양조화라 그랬잖아요. 음양조화라고 했기 때문에 음양조화라기 때문에 동양이 일원론인가 이원론인가 했을 때는 이원론은 조화가 돼 버렸으니까 아니고 일원론도 아닙니다. 동양적 세계관이. 근데 인제 인도에 가면은 소위 해서 프루사 내지는 프라크르티라는 순수한 마음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이 서로 만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고런 뭐냐면은 정해져서 두 가지 원리가 하나로 결합된다라는 것이 일합상입니다. 아니 결합되지 않으면 합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지. 일합상. 그래서 일합상입니다. 결혼할 때 성혼 선언문을 해서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배신을 하지 않고 그래서 결혼했으면 일합상이지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모친도 맨날 그럽니다. "너그만 안 태어났어도 내가 저놈하고 안 살 건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친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니 살아 있으면 이런 이야기 했다가 혼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합상이라는 유 뭐냐면은 유교적 관념에 당연히 집착이지. 아니 어떻게 이혼 디보르스를 해. 그러고 내가 이혼을 하면 우리 내 자식들은 어떻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소위 이야기해서 보편적 윤리 내지는 보편적 진리에 대해서 개인이 소외되는 것이야. 아까 쇠이미진할 때는 어떤 사건, 예? 뭐냐면은 현상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오는 거지, 무책임하게. 그런데 일합상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우의적, 상위 개념, 보편적 무엇에 대해서 나는 종속 개념으로 가서 나는 거기에서 족쇄지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우리는 남성 우월의 세계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성 우월해요. 양성은 평등하고 동등한 거예요. 양성은 평등하고 동등한 건데 그렇지 않고 소위 이야기해서 평등 동등이라는 생각을 오래 하지 못했다고. 아니 심지어 불교도 부처님 때 비구니 출가를 받아들였잖아요. 비구니 출가를 받아들였으니까 비구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합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니 받기도 합니다. 자, 이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와. 예?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해석하기를 여자는 바로 성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으로 갑니다. 여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은 성불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중국에 있는 이 꼰대 비구들은 단호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히 성불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성불하느냐니까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다. 이 비겁한 놈들이지. 비겁한 놈들이지. 남자라는 인간들은 원래 비겁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게 비겁한 게 사회적 속성도 있습니다. 남자에 또 외한이 있어요, 실은. 왜? 식구 먹이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나와서 당당히, 예? 세상에, 뻘, 세상을 날 드러내기 싫어하는 남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든 유지시켜야 되니까 교만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자가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나서 성불할 수 있대. 죄송하지만은 부처님 당대 때 아라한과의 득도하는데 남녀의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 차별. 남자가 아라한에 많이 들어갔을까? 여성이 아라한에 많이 들어갔을까? 했을 때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경전은 남녀 숫자 동등하게 부처님의 뭐냐면은 탁월한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숫자가 빠지질 않아. 제가 경전을 읽어봤을 때 훨씬 장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탁월한 비구니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았고 그 비구니들을 테라라고 불렀어. 테라. 큰 비구니들, 대덕들을 테라라고 불렀는데 그 테라들이 참 뭐냐면은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뭐냐면은 누구야? 비구니 중에서 헐벗은 빠졌다라 비구니도 있고 제가 경전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단마딘다 비구니도 있고 엄청난 테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남자 물론 남성들도 탁월한 제자들이 있죠. 그런 차별이 없는데 이상하게 동아시아 오니까 어떻게 그래 된 것은 동아시아 유교적 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렇게 일합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합상이 좋게 들리죠. 좋게 들리죠. 세상은 음양의 조화로 조화로운 거야. 세상은 조화로워서 상도 있고 하도 있어. 상하가 있어서 조화로운 거야 했을 때 상이라는 것의 우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유교적 질서고 아니 하도 돌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 하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노자 장자의 생각입니다만은 뭐냐면은 세상의 역사에서는 상이 항상 우월한 관점으로 여겨져 왔고 그런 신분이나 계급적 차별을 가져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아무리 바라문이라고 할지라도 바라문은 바라문 행을 해야 바라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문이라는 것은 계급의 이름이지. 계급의 이름일 뿐 그 바라문의 계급도 악한 놈이 있고 선한 놈이 있어. 바라문이 악하다면 여러분 그 바라문의 계급에 어울려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바라문이니까 가슴에 안 와닿으면은 예 다들 부자가 되길 원해요. 예 부자 중에서요 예 선한 부자가 있고 악한 부자가 있어요. 선한 부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나기에는 선한 부자가 많습니까? 악독한 부자가 많습니까? 하니까 내가 만나기에 선한 부자를 잘 안 만났는데 라고 했을 때 부자를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되지. 부자는요, 부자는 그냥 돈의 기준, 돈의 소유에 대한 기준일 뿐이에요. 즉, 부자는 물질적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되지가 않는다. 말하면은 이름 성의 기준이지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되지가 않는다고. 사람의 기준은 항상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들의 모임에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책임에서 멀리 떨어질 수가 있고 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 일합상의 함정에 보면은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일어났어요. 늦게 자는 놈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라고 강요를 받았잖아. 그래서 나도 조기 청소를 하고 아침마다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저희 아버지 대신 민방위 가서 출석도 체크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다 일합상의 세상이야. 나라, 국가주의도 다 일합상입니다. 국가 소중하죠? 왜?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의 틀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합의한 제도의 틀을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소중하죠? 그런데 그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요즘은요, 반대합니다. 왜요? 국가가 소중한 만큼 개인도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국가가 소중해요? 개인이 소중해요? 하면은 국가가 더 소중하다라는 관념을 가진 게 그게 일합상입니다. 일합상. 그 일합상은 세계를 규정화시켜 놓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대원정서가 소중해? 여러분이 소중해? 그럼 대원정서 내 혼자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대원정사라는 것은 이 껍데기 공간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만나서 법회를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대원정사예요. 요렇게 계속 법회가 이루어진다면 대원정사는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뭐냐면은 법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대원정사는 그냥 저 법무부에 법인격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이름만. 즉 요즘 소위해서 페이퍼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페이퍼 종교단체가 무슨 대원정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고. 법회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요 장면이 없으면 안 돼. 이 장면이라는 것은 항상 역동적이면서 계속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행복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일합상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하지 못해. 그래서 오실은 개개인들 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시간에는 개개인이 존중받아야 돼. 안 그러면 이 시간 모두의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의 시간에 나의 뭐냐면은 동참 내지는 나의 양보가 있어야 될까? 나의 동참과 나의 양보가 있어야 뭐냐면 이 시간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합상에 집착하는 것도 좋지 않아. 즉 분석적 으로 내가 무책임할 필요도 없고 어떤 상위 개념으로 내가 종속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불교적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영 일합상 일생이다. 수고리야 일합상자는 즉시 불가설. 일합상이라는 것은 즉시 불가설 그것을 이렇게 이름만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다 제 어릴 때 우리나라 꿈이 중진국 되는 거죠. 중진국. 왜? 중진국 꿈이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중진국이었어요. 후진국이었거든. 그때 수출 100억 달러가 꿈이었어요. 그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수출을 100억 달러만 했으면 요즘은 개인 기업도 100억 달러입니다. 예. 내일 모레 삼성이 발표한다는데 지금 뒤로 백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는데요. 지난번 성과급 다 주고도 100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뒤에서 솔솔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100조가 얼마나 되는 돈이요? 몰라요, 나도. 예. 제가
돈에 대해서 관념을 억이상 내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선진국 아직 우리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왜 멀었어요? 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의 욕망이 다 하질 못했어. 더 가지고 싶거든. 예? 덜 하고 싶거든. 여러분, 선진국은 더 가지고 싶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 덜 선진국이야. 덜 선진국. 선진국이 되려면은 더 가지고 싶다는 것보다는 자유롭다. 적어도 이 삶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관념이 보편화되어 있을 때 저는 선진국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목 마르잖아요. 자, 그런 선진국이라는 관념을 가졌지만은 예? 그것은 불가설. 말할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꼭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고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오늘도 그냥 저렇게 극락 가려고 번호표 뽑은 양반들이 요번에도 700-800명 붙겠죠. 그죠? 작년에도 번호표 뽑았는데 몇 번까지 갔는지 몰라. 예. 그렇게 계속 뽑고 있습니다. 정토가 도대체 어떤 세상이요?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정토 가시라, 정토 가시라, 좋은 세상 가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토는요. 좋게 산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나쁘게 산 사람들이 정토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쁘게 사는 것이 좋을 뿐이에요. 참 묘하죠. 우리는 좋게 사는 게 좋은 것을 아직까지 덜 겪었는지도 모릅니다. 덜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살아생전에 이미 정토의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적어도 대원정사 오신 분들은 정토에 갈 가능성이 높아. 왜? 우리는 조그만한 것도 다 나눠 먹잖아. 예? 더 가져가요. 하기야 저 봉다리가 궁금하지 내 거 말고 다른 내용이 더 들었나 라고 하지만은 컴플레인을 걸어요 안 걸어요? 간간히 들려오는데 예? 궁금해하지 마세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 검은 봉지 안에 들은 것만 해도 어딥니까? 예? 요거 집에 가져가셔서 맛있게 먹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행복합니다. 남의 거에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동기가 제 대학 동기가 큰절 주지들 합니다. 지금 조교사 주지도 하고 뭐도 합니다. 예. 그 가면 신도들 뭐 많아 가지고 꾸벅꾸벅 하겠지. 그거 바라봅니까? 안 그러면은 여기 오는 수련아 얼굴도 이쁘고 채경이 얼굴도 이쁘고 예정자 얼굴도 이쁘고 요래 살아요. 이렇게 이름 불리고 싶거든. 다음 주에 맨 앞에 앉으면 돼. 그럼 내가 계속 불러줄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목적, 목표를 세속적으로 정해 놓으면 항상 나는 불만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런가? 그건 말할 수가 없는데 담법무주인이 탐착기사. 단지 법무들이 그 일을 탐내고 집착해서 그렇다네. 탐내고 집착해서 그렇다. 예. 요만큼 우리가 같이 법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나 오늘 그냥 더워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아침에 수연심 회장이 와 가지고 "저 오늘 속초에 놀러 가요."라고 했어요. 아이 저래 한 명 빠지면 다른 사람도 놀러 안 가겠나 했는데 이렇게들 많이 오잖아요. 지금 밖에서 발자국 자박자박 하는 거 늦게 지금 오는 사람도 있어. 이러거나 저러거나 와서 어떻게 해요? 법회 끄트머리라도 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모이는 구심력이단 말이야. 그 구심력에 의해서 우리가 법회가 잘 운영되고 있단 말이야. 너무 예?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탐착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해서 책임 전가하면은 그것은 참 미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자 우리가 다음 주에도 같이 백중 법회를 하면서 여러분 슬기롭게 잘 납시다. 성불하십시오.